안녕하세요. 행복한 골짜기 각골의 덕천입니다. 자, 오늘은 이거 지압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압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정보입니다. 정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주 증상이 뭐냐 이거죠. 내가 현재 가장 불편한 거, 이걸 주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주 증상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전부터 앓고 있던 증상들, 불편한 증상들, 자, 오래전부터 내가 불편한 증상들, 뭐 쉽게 말하면 어깨가 굉장히 부자연스럽다거나, 예를 들어서 발목을 잘 삔다거나, 그 발목이 잘 삔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죠. 근데 지금 현재 증상, 주 증상이 있으면 그 이전부터 불편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걸 전부 얘기해야 됩니다. 불편한 증상을 내가 지금 가장 불편한 거, 이 증상이 주 증상이에요.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예전부터 불편했던 증상들, 그런다고 병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뭔가 모르게 좀 불편한 거, 예를 들어서 코가 잘 막힌다든지 아니면 피부를 가려워서 긁으면 잘 붉어진다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좀 붓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든지, 이런 모든 증상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나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성별, 남이냐 여자냐,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압하는 방법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나이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압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보. 언제부터 이러한 주 증상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전부터도 불편했던 어떤 증상들, 이런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이 중요하고. 왜냐면 성별은 남녀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남녀가 다른 것들로 인해서 같은 증상이지만, 이렇게 언뜻 보면 같은 증상이에요. 같은 증상인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냐 여자냐,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월경을 할 때죠. 월경을 할 때와 그 다음에 폐경일 때 다르죠. 월경을 할 때와 폐경일 때 다릅니다. 여자라고 났을 때 폐경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좌우를 합니다. 모든 게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하고 통화를 하고 무언가 조금 불편함을 해소하고 싶어서 지압을 원하실 때는 꼭 내가 지금 가장 해결하고 싶은 거, 이 증상이 무엇이냐, 이거, 그 다음에 이 증상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증상들, 예를 들어서 변비도 그에 속하죠. 내가 아픈 거는 목이 뻐근하고, 예를 들어서 목이 뻐근하고 이 통증이 한 번씩 있고 불편하고 뻣뻣한 느낌은 있다 이거죠. 이게 가장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변비가 있었다면 연관이 됩니다. 소변의 문제도 연관이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주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언제 태어났냐 이거죠. 언제. 내가 언제 태어났냐. 언제 태어났냐.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일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또는 그 사이에 봄과 여름 사이에, 그 다음에 가을과 겨울 사이에, 여름과 가을 사이에, 겨울과 봄 사이에 언제 태어났냐는 거죠. 생각보다 많이 차지를 합니다. 언제 태어났냐가. 왜? 인간은 10개월 만에 태어납니다. 자, 10개월 만에 태어나는데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말하는 개월은 12개월입니다. 12달이 1년이라는 거죠. 12달을 계속해서 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10개월 만에 태어납니다. 10개월 만에 태어나기 때문에 2달이 부족한 거죠. 그게 내가 완연한 봄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완연한 여름이냐, 완연한 가을이냐, 아니면 완연한 겨울이냐. 이거하고 봄과 여름 사이에 환절기에 태어났느냐, 여름과 가을 환절기에 태어났느냐, 가을과 겨울 환절기에 태어났냐. 이것도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조합이 된 상태에서 찾아가는 거죠. 자, 오행입니다. 목화토금수. 언제 내가 태어났냐는 거죠. 봄에 태어났느냐, 여름에 태어났느냐, 가을에 태어났느냐, 겨울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환절기에 태어났느냐. 왜 그러겠어요? 그 나머지 2개월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갖지 못하고 태어난 2개월. 이것 때문에 언제 태어났는가를 물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심장에 문제가 있다. 주 증상이 현재는 심장이다 이거죠. 심장. 뭐 엊그제 전화 받은 것처럼 부정맥도 여기에 속합니다. 자, 심장이냐 아니면 심포냐. 부정맥은 심포로 가거든. 왜 부작용을 받느냐 이거죠. 원래 화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기운이 모자란 거거나 기능이 좀 떨어졌거나, 아니면 강한 신수로 인해서 극을 받는 극자인지, 아니면 너무 강해서 상대를 치는 극자인지, 이걸 찾는 겁니다. 내 현재 증상은 심장이지만 내가 겪고 있는 건 심장 또는 소장, 심장이나 소장의 증상을 겪고 있지만, 주 증상이지만 무슨 이유로 야가 그러한 증상을 일으켰냐는 거죠. 그러면 목생화니까 목하고는 관계없냐? 아닙니다. 목이 강하면 문제가 됩니다. 목이 너무 강해서 심장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하고는 관계가 없냐? 아니에요. 토가 너무 강해도 심장에 무리가 옵니다. 이걸 화를 부라고 한다면 부모라고 그러죠. 그러면 토를 자식이라고 하죠. 자, 부모가 너무 약하면 자식인 토가 뺏어갑니다. 지금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죠.
부모들 보고 차 사달라고 그러니까 차 안 사주니까 부모의 재산을 훔쳐서 차를 사거나, 돈을 달라고 하니까 안 주니까 두들겨 패서 폭력을 행사해서 돈을 뺏어가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토가 너무 강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걸 사기실이라고 하죠. 그 얘기는 심허가 아니라 사기가 실한 토입니다. 사기가 실한 토로 인해서 화가 멸시를 당하는 거죠. 화가 금을 극하는 관계입니다. 금에 문제가 있어도 심장에는 문제가 생기고, 토에 문제가 있어도 심장에는 문제가 생기고, 신수에 문제가 있어도 심장에는 문제가 생기고, 간목에도 문제가 있다면 심화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정보를 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러한 자들의 움직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신수가 너무 강해서 화극금을 너무 심하게 해서, 이게 사기실이 되겠죠. 사기실에 의해서 정상인 기운을 갖고 있는 화가 그걸 당하는 건지, 아니면 신수가 정상인데 화가 약해서, 태어날 때부터 약해서 문제가 되는 건지,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동양의 사상은 그렇습니다. 오행에 의해서 모든 게 상황이 바뀌어요. 이 오행 중에 어떤 자가 너무 강하다든지, 또는 이 중에 어떤 자가 너무 약하든지,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한테 정보를 원하는 겁니다. 자, 한의학에서는 폐주피모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가 주관을 한다. 무엇을? 피부와 모발을. 쉽게 말하면 머리가 안 나는 것도 폐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왜 머리가 빠질까? 열이라는 얘기입니다. 열. 근데 이 열이 단순히 폐에서만 일어나는 거냐, 아니면 화극금을 당해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 신수가 약해서 그러냐, 이게 틀리다는 거죠. 아니면 폐와 대장은 사람으로 따지자면 부부관계라고 합니다. 즉 대장의 문제로 인해서, 이건 양장기죠. 대장의 문제로 인해서 폐, 음장기가 문제가 됐을 때 또 열을 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폐가 너무 강해서, 폐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대장이 약해져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대장은 양명조라고 합니다. 양명조금이라고 그래요, 대장은. 그러나 이 대장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양명조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 자체가 양명조가 아닙니다. 대장은 열을 받아야 합니다. 열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이 대장은 양명조라는 기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육기죠. 그래서 나의 불편한 걸 해결하고 싶다, 그래서 저하고 통화를 원하시면요, 이러한 정보들을 저한테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이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생각. 이 생각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잘 될 거야가 아닙니다.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시고 정확한 정보를 저에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왜? 그 뒤로 머리를 굴리는 건 제가 굴리는 겁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17살 때부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서 사람이 왜 죽느냐를 의심을 갖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왜 사람은 아픈데 한의사들은 왜 그들을 치료하지 못할까? 그게 의문을 가진 게 19입니다. 19살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19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 거죠.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심각한데, 이걸 아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 전부터 해왔던 것, 이걸 음량을 바로 봐라 그럽니다. 바르게 봐라. 그냥 음을 알고 양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음량을 바르게 볼 때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연륜이라는 겁니다. 연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야 저런 상황도 생기는구나 라는 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도 건강에 관심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연륜이 생기는 거죠. 이 경력이라는 얘기가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라 경력이라는 거죠. 바라보는 시선이 바르게 바라봐야 한다. 음이 뭐고 양이 뭐고, 나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음은 뭐고 양은 뭐고를 그대로 놓고 바라볼 줄 아는,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아프면 남의 아픔보다 내 아픔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음량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편협되게 바라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지압하는 걸로 가지고 여러분 병을 모두 나아줄 수 있냐?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에 반해서 통증만 해결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 한계가 넘어섰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병이 있다는 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이 극한이 오면 마약성 진통제 갖고도 해결이 안 돼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단지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좀 어렵지만 그 사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바로 해결되는지, 그 판단은 제가 하겠죠.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정보를 정확하게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제 머릿속에서는 머리를 회전시키고 그동안 보아왔던 거, 음량을 바라봤던 것, 이런 것들을 총동원하고 오행을 놓고 거기에 대입을 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소리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얼굴을 보면 얼굴 보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임의로 판단을 하는 거죠. 임의. 예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상. 그러면 중요한 건 주증상이겠죠. 주증상이 어디서 왔냐 하는 거죠. 그리고 보조적으로 전에부터 겪어왔던 불편함, 이런 것들이 겹치고 겹치면 주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운이 좋으면 한 방에도 해결되고, 어떤 경우는 어렵게 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예 통증만 완화시켜주는 방법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통화를 해서 지압으로서 내 불편함을 좀 들고자 한다면, 좀 덜어내고자 한다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지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것들, 이런 것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압을 가르쳐 줍니다. 지압을 가르쳐 줄 때 손끝 방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손끝 방향이라면 이리 가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압을 손끝 방향으로 이렇게 찔러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몸 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찔러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손끝 방향으로 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찔러주는 거죠. 이게 지압입니다. 몸 쪽으로 그러면 여기서 안쪽으로 찔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발끝 방향 또는 발을 지압을 시켰는데 몸 쪽으로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자, 손끝 방향이냐 몸 쪽으로 지압을 해주냐, 이건 방향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대부분 글씨를 제가 카톡에 써줍니다. 왼발 오른손 이렇게 써주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생각에 의해서 정확하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벗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압을 시킬 때는 왼쪽 발, 오른쪽 손, 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요거 그냥 하고 그냥 팍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읽으시고, 왼쪽 발 그러면 정확하게 왼쪽 발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압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발 하니까 오른발인지 왼발인지 구분 없이 그냥 지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왜냐면 대부분 지압을 한쪽 면을 지압을 시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대각으로 지압을 시키거든요. 자, 그리고 지압하는 방법, 손끝 방향이냐, 내가 이 혈자리를 손끝 방향으로 밀어줄 거냐, 아니면 몸 쪽으로 당겨줄 거냐. 자, 몸 쪽으로는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찔러주는 겁니다. 손끝 방향, 그건 여기서 내 몸 쪽에서 손끝 방향 바깥 방향으로 미는 거죠. 발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구를 활용한 것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엄지손을 지압을 하는데, 여기 같은 혈자리는, 엄지손 혈자리는 예를 들어서 손끝 발끝은 이걸로 이렇게 밀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잘못하면 상처가 나서 까지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손 엄지손가락에 볼펜을 10자로 놓고 라면 이런 식입니다. 그 상태에서 손끝 방향으로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굴리는 겁니다. 이렇게 손끝 방향으로, 이 말은 이렇게 굴린다는 얘기예요. 자, 왼손 엄지손가락에 볼펜을 10자로 놓고 몸 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정확한 혈자리는 여기에요. 자, 이 혈자리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여기보다 조금 앞에서 놓고 뒤로 굴려야 되겠죠. 그래야 쫙 쪄주죠. 몸 쪽으로 그러면. 자, 혈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손끝 방향으로 그러면 이 혈자리보다 조금 뒤에 가서 손끝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줘야지 손끝으로 짜주는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볼펜이나 또는 이런 것도 상관이 없죠. 굵은 거 얇은 거 가릴 필요 없습니다. 라이터도 되고요. 그 어떤 것도 됩니다. 단 상처가 안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펜을 10자로 놓고 손끝 방향으로 하면 손끝 방향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냥 몸 쪽으로 하면 약간 손톱 끝부분에서 약간 밖으로 나가서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자, 일정한 힘을 가해줘야 되겠죠. 일정한 힘을 가해줘야지 그냥 이렇게 돌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약간의 통증이 느낄 정도로 힘을 주고 돌려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콕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콕콕 찌르듯이,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혈자리에 콕콕 찌르듯이 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를 이렇게 그냥 수평으로 놓고 콕콕 찔러주라는 얘기예요. 볼펜 같은 경우는 심을 빼면 안 되죠. 안 빼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뒷부분, 이런 걸로 여기를 자극을 주는 겁니다. 수평으로 놓고, 이 내 손과 지압봉을 수평으로 놓고 콕콕 이렇게 찔러주는 거죠. 콕콕이란 말은 이렇게 씁니다. 콕콕.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여기도 예를 들어서 콕콕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수평으로 놓고 콕콕 찌르는 겁니다. 이렇게 찌른다는 거죠. 자, 이 혈자리를 손끝 방향 그러면 여기다 놓고 이렇게 찌르는 겁니다. 자, 이 혈자리를 몸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놓고 몸쪽으로 찔러주는 거죠. 그래서 손끝 방향 몸쪽으로, 요거 하나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콕콕이라는 말은 수평으로 놓고 콕콕 찌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과 발은 똑같습니다. 이 지압 방법을 아시고 숙지하시고, 여러분이 저한테 지압을 원하신다면, 좀 더 내 몸이 편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더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픔은 고통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고자 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미안해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 전달해 주시고, 자, 또 하나 지압 전의 증상과 지압 후의 증상을 남겨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압 전에, 내가 지압하기 전에 불편한 점을 쭉 나열을 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지압을 시켰을 겁니다. 그러면 지압을 하고 나서 한 10분 이내 정도,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뭔가 달라진 게 있어요. 그걸 나열을 해 주라는 얘기죠. 왜냐면 지압 자리는 처음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 하나 갖고 끝날 일이 없습니다. 첫 지압 자리를 알려주는 건 그 사람의 몸의 반응을 보기 위한 겁니다.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제가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접한 혈자리를 잡아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혈자리를 잡아서 여러분께 그 하나의 지압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의 지압이 끝났다면 반드시 저한테 증상을 보내주셔야 돼요. 왜? 그 하나의 지압으로 끝이 아니니까. 진짜 지압은 4개, 8개가 들어가야 진짜 지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 갖고도 해결되는 사람들이 있고, 2개만 가지고도 해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3개만 가지고도 해결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8개가 지압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든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와 지압 후 10분, 지압하고 10분 후에 증상, 내 몸에 나타나는 거. 그 증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증상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발을 지압을 했는데, 손을 지압을 했는데 눈이 밝아졌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머리가 이상하게 개운해. 어깨가 아까는 괜찮았는데 지압하고 나니까 무거워. 아까는 괜찮았는데 지압하고 나니까 온몸이 까라는 듯한 느낌을 든다. 지압하고 나니까 몸이 굉장히 가볍다. 이런 모든 게 다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그 다음 지압 자리를 찾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혈자리는 제가 저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를 화면으로 많이 봤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생김새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이목구비라고 합니다. 눈, 귀, 코, 입,
이 이목구비만 가지고도 일단은 한 풀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왜죠? 사상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일단 한 풀 먹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 사람과 통화를 한다? 이 사람 목소리만 가지고도 또 하나를 먹고 들어갑니다. 왜죠? 모든 사람의 목소리는 똑같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을 할 때 쇳소리가 난다든지, 또는 말을 할 때 뭔가 춤을 추는 듯한,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가볍게 뭔가 휘날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쉰소리가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성이 무겁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볍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얼굴 볼 때, 한 번 목소리 들을 때, 이때마다 틀려집니다. 왜? 일방적인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자, 태양인 그럽니다. 태양인. 자, 태양인의 병은 뭐죠? 자, 태양인은 간대폐소라고 하죠. 폐대간소라고 하죠. 자, 태양인은 폐가 간보다 기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폐가 기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간이 쪼그라드는 거죠. 폐가 기운이 너무 좋아서 간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간이 약한 거예요? 아닙니다. 폐가 강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강해서. 간은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간은 정상인데 폐가 강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상대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비토가 강하고 신수가 약하면 뭐라고 하죠? 소양인 그럽니다. 자, 비토가 강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기능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신수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토가 강하기 때문에 신수가 약해 보인다, 이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야도 상대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야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야가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토극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토가 수를 때려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직접적으로 수를 때려버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문제가 다른 사람의 곱절로 빨리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에 비해서 소음인은 어때요? 소음인은 신수가 큰 겁니다. 누구보다? 비토보다. 자, 비토보다 신수가 큰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토극수를 해야 되는데 신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토가 신수를 때리지를 못하는 거죠. 토가 신수를 잡아줘야 되는데 신수를 못 잡습니다. 토가 약해서? 아니요, 신수가 강해서. 신수가 강하다 보니까 토는 정상이지만 신수를 못 잡는 거죠. 원래 수가 토를 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신수가 토를 극할 수가 없어요. 토는 신수를 극할 수 있지만 수는 토를 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수가 토를 때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멸시라고 그러죠. 멸시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스스로 쪼그라드는 겁니다. 스스로가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왜? 신수를 극하지 못해서. 강자 앞에서 비굴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태음이는 간이 큰 거죠. 그래서 간대폐소라고 합니다.
간의 기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상대성인 폐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강한 간의 목기 때문에 폐 금기가, 원래는 폐가 금극 목을 해야 됩니다. 너무 강한 간을 폐가 못 잡는 거죠.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목극 금은 없습니다. 이건 법칙이 존재하지 않아요. 간이 폐를 극할 수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극 목은 오행에 존재를 하지만 목극 금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간이 폐를 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목은 바로 비토를 칩니다. 힘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자, 비토는 토생금이죠. 토생금이 돼요. 비토를 강하게 해줘야 폐가 성장을 하는데, 간의 나무님은 비토를 두드려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폐는 계속해서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간을 잡으려면, 자, 폐가 강하고 간이 약화되는 거죠. 자, 폐가 너무 강하니까 금극목이 형성되죠. 이건 법칙이에요. 금이 목을 쳐야 돼요. 목을 쳐야 되는데, 이건 법칙은 허용되는데, 그 상황에서 폐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간은 그냥 작살나는 거죠. 약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간을 살리기 위해서, 간의 목기를 살리기 위해서 폐를 칠 거냐, 직접 칠 거냐. 직접 치는 건 뭐죠? 화극금을 이용할 거냐, 폐를 두드리게끔 할 거냐, 아니면 토를 강하게 해서 그 기운을 뺏어서 폐를 약화시킬 거냐. 이거는 누가 한다고요?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적용을 시켜서 지압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이거 하나만 하면 낫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압 하나 알려준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통화하는 것보다 빨리 말을 알아듣는 게 좋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지압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왜냐, 계속해서 통화를 하다 보니까 계속 길어집니다, 통화가. 자, 서로를 알기 위해서 통화할 때는 괜찮습니다. 자, 손끝 방향으로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못 알아들어 버리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왜? 지압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영상은 행복한 골짜기에 여러분이 저와 통화를 하면서 가장 빠르게 지압을 행할 수 있는 것, 지압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오행을 한번 배워보는 것도 괜찮죠. 오행을 한번 배워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행의 논리에 빠지는 순간 끝장납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인간은 유기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몸입니다. 죽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유기체, 움직이는, 그래서 내가 오늘 지압을 하고 내일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지압을 했다고 해서 내일도 똑같이 지압을 하고 모레도 똑같이 지압을 하고 계속해서 지압을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지압함으로 인해서 내일은 뭔가가 바뀐다는 얘기죠. 자, 증상이 심하면 바로 바뀌지 않겠죠. 그러나 가벼운 증상이고 급성으로 왔다면 바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언제부터 어떠한 주 증상을 해결하고 싶어서 언제부터 그 증상이 나타났는지도 중요하고, 그 외에 그 전에 또 어떠한 증상들이 내 몸에 있었는지를 기억해 내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다 그 얘기입니다.
지나간 얘기들도 많지만요. 예를 하나 든다면 갑자기 달력의 흑점이 보인다는 거죠. 자, 우리는 농협 달력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앉아서 봤는데 숫자가 평소엔 숫자를 잘 보았는데 한순간에 숫자가 검은 흑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한 번에 끝났습니다. 왜죠? 급성으로 왔고 정확하게 그 사람을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냥 나오는 거 아니고요. 아무도 그 혈자리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혈자리는 조심해서 써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감하게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귀 시켜놨다는 거죠. 단 한 번만에. 무슨 얘기예요? 정보가 정확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산병원에 가서 간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3번의 지압에 끝낸 적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현재도 생존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간암 이식 비용이 1억 5천이었고 그분의 아파트 값이 1억 5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얼마나 정확한 정보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는 지압이 최고의 약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